안녕하세요, 형시TV입니다. 오늘은 일이 너무 늦어가지고 간단하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. 오늘은 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, 여러분들께 제대로 된 돈의 관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최근에 이제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. 이제 새로 제가 살 집을 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자꾸 들어가요. 요때 저는 어떻게 그 돈을 마련을 했고 어떻게 하나,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많은 분들이 돈에 대해서 아주 각자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각자에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지, 뭐 개성으로 치부하지는 않습니다. 이 분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왜 저 방법을 선택을 했지? 의문을 자꾸 가지는, 그게 이제 돈 다루는 방법이에요. 저는 이제 20대 때, 대학교 때, 아, 돈에 관해서 다룬 베스트셀러 책들을 보고 돈에 대한 관념들을 좀 생각을 했어요. 부자 아빠, 가난한 아빠라고 해서, 진짜 부자는 가난한 집에 살고 트럭을 몰고 그러면서 돈을 모은다, 이렇게 사는 게 부자다. 가난한 사람은 좋은 집, 좋은 아파트, 관리비가 많이 나가는 아파트와 CC가 높은 차를 모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,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게 무슨 얘기냐면, 다달이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 사람들은 돈에 쪼들리면서 살고, 다달이 들어가는 비용이 적은 사람은 돈에 쪼들리지 않는다, 이것을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한 책이에요. 부자 아빠, 가난한 아빠라고. 지금 읽어도 참 좋은. 그래서 제가 경제관념을 좀 많이 세울 수 있었던,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경제적 자유를 어떻게 생각했냐면, 그냥 집 없이 살고 차 없이 살고 그냥 그렇게 돈 모아서 내가 그 당시에 뭐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면 되겠다, 그게 바로 부자니까,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집도 없고 차도 없는 게 제일 부자로 살 수 있는 길이구나. 왜 부자 하냐면, 그냥 저는 좀 어릴 때부터 안 하는 습관을 했거든요. 먹고 싶어도 참어. 이게 너무 이제 습관이 돼 있고, 놀고 싶어도 안 놀아. 이게 너무 습관이 돼 있고, 돈이 없으니까 누구를 안 사겨. 돈이 없으니까에 대한 참음이 너무 많아서 한번 큰 희망을 가졌었어요. 나도 한번 참지 않고, 나도 보통 사람처럼 그냥 적절하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, 이제 그때 이제 경제적 관념을 세웠죠. 그 뒤로 저는 그 책대로 많이 살았어요. 차도 안 샀고 집도 없이 그렇게 살았고, 뭐 찜질방에서 살았었고 독서실에서 살았었고, 사는 내내 저는 좀 좋았어요. 그냥 괜찮았어요. 내 머릿속에 있는 그 경제적 자유가 있었어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이 이렇게 부족하진 않았었던 때도 있었어요. 그냥 내가 놀고 싶을 때 놀고 뭐 그랬었죠.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아파트를 한번 살아볼까 이런 생각이 딱 들자, 당연히 그동안 제가 해왔듯 아, 약간 부족한 돈을 사람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제가 조금 빌릴 예정입니다. 이게 참 중요해요. 사람이 아닌, 그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도 은행을 이용을 해요. 사람
사람한테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. 생각을 해봐요. 저기 가게집은 물건을 파는 곳이고,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곳이고,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복지센터라고 바뀌었나요? 예전에 동사무소? 거기는 이제 뭐 사람들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뭐 그러시잖아요. 뭐 주민들의 어떤 밑바탕을 돕는, 각 기관마다 하는 일들이 있어요. 근데 봐봐, 동사무소 가서 저기 라면 좀 사러 왔어요,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. 은행에서 라면 좀 사러 왔어요, 말이 안 되죠.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 겁니까? 사람, 뭐 형제며 부모며 뭐 친구며 뭐 그냥 다 다를 뿐 귀결되는 건 사람이잖아요. 나도 사람이고. 사람은 내가 봤을 땐 저거 같아요. 각자 열심히 그냥 자기 앞가림하고 그러면서 가끔씩 만나면서 나는 이렇게 산다, 너는 어떻게 사니? 하고 어떻게 산다고 했을 때 나와 다를지라도 그냥 응원을 해주고, 그렇게 사는구나, 재밌어? 그 사람의 현재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가, 그것을 자꾸 이제 물어보고, 너 왜 그렇게 사니? 그거는 너무 어이가 없는 말이고, 그렇게 살았을 때 괜찮아? 안 괜찮다. 그러면은 내가 조금 도와줄까? 도와주지 말라. 뭐 안 도와주고. 도와주는 것도 그냥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. 너 여기 이 공원에서 자지 말고 저 공원이 더 따뜻하던데, 요렇게. 웃긴가요? 아니면 뭐 그냥 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데 내가 의견만 조금 낼 뿐이지, 사람한테는. 아니면 뭐 그 사람이 바라는 어떤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, 그래? 그러면 뭐 너는 어떻게 할 계획이야? 계획 듣다가 그 계획에 내가 조금 도와줄 게 있어? 그런 식으로 스스로 하게끔 도와줄 것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은행은 돈 빌릴 곳인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사람한테 돈을 빌려?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 것은 저거하고 똑같아. 은행한테 라면 사러 간 거랑 똑같고, 동사무소 가서 우리 같이 친하게 지낼래랑 똑같아. 각 기관과 부처마다 하는 일이 달라요. 그러면 어떻게 직장 가서 라면 좀 주세요 하면 안 되고, 직장 가서 우리 친하게 지낼래는 쉬는 시간에 해야 되는 거. 직장 가서는 일을 하는 것이죠. 바로 그렇게 귀결이 됩니다. 당연히 나는 은행과 뭐 기관에서 돈을 빌릴 예정이에요. 근데 내가 진짜 어이없는 건 사람한테 돈을 빌려. 근데 또 빌려줘. 뭐 저 같은 경우는 안 빌려요, 돈을.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. 나한테 돈을 빌려. 그러면 안 받는다 생각하고 빌려주긴 빌려주는데, 근데 나는 그 순간 약간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은 이 친구랑 덜 친하고 싶다. 솔직히 그래.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, 내가 이제 살면서 나는 돈을 잘 안 빌렸어요. 어릴 때는 만 원 빌렸다고 만 원 갚았지. 근데 이제 20살 이후로는 안 빌렸는데, 돈을 받아내기 날 때 아주 왼수가 돼. 막 빈정상하고 난리 나더라고.
나는 미리 나한테 더 빌린다 그러면 내가 빌려주든 안 빌려주든 왼수로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고 약간의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안 빌려주기도 하고 그래요. 근데 이제 솔직히 많이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돈 빌려주고 못 받아내고 막 이런 사람들은 본인부터 사람한테 돈을 안 빌려 버릇해야 돼요. 저는 이제 빌려주고 내가 안 빌려버리니까 빌려달라고 말도 안 하더라고. 그러니까 본인부터 은행이나 카드나 뭐 이런 데서 돈을 빌려요. 오늘 하고 싶은 얘기